역시요 정치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표 재난소득에 또 당내가 시끌시끌하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돌연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1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경기도 자체의 재난지원금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 전부 지급한다. 이 지급 계획을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 신년 회견과 겹쳐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니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뭐 이런 사안입니다. 당내에서는요. 또 주도권 뺏기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당 내에서 좀 몇 가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며칠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거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네.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한다, 또 소비 진작 그 재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방역과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예.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지사에 눌려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당내 이견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점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당내에서는 그건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선별적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 아니면 뭐 갈리곤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끌려가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의 얘기가 나왔고요.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10만 원 전부 지급. 이거 고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취소는 오늘 대통령이 신년회견 10시에 하는데 예. 경기도지사가 11시에 한다. 이거 내부 충돌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언론 뭐 따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냐 이런 비난 충분히 들을 만하니까 취소한 건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재난지원금 경기도 전 도민에게 주는 거 예. 쓰여져 있지만 2차입니다. 기억하시죠? 1차 때 작년 3월, 4월, 5월에 총선 전에 결정하고 지급은 총선 후에 전 국민에게 정부가 줬던 재난지원금 때 일부 지자체는 광역단체도 주겠다고 했고 경기도가 대표적이었죠. 예. 기초단체도 줬어요. 그래서 3중으로 받은 주민들이 있었죠. 추가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내 일부 예. 시군에서는 기초단체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핵심은 전 주민에게 다 준다 이건데 문제는 저는 재난소득이라고 제목에 돼 있습니다만 예.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면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거거든요. 이번이 2차이긴 하지만 매번 이게 정례적으로 갈 수 없는 명백히 성격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세히 기사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재명 지사는 매번 표현을 해요. 기본소득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사가 평소에 본인이 정책을 얘기할 때 기본소득 주창을 해요. 예.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으로 본인이 내세우는 거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예. 복지정책으로 내세우는 거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본소득이 되면 이건 정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라면 지사가 이렇게 재난이라는 거를 앞에 붙여서 예. 위기 상황 돌파라고 하지만 돌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경기도 차원이라 하더라도 예. 도의회 당연히 동의를 거쳐야 될 거고 심지어는 주민들 더 앞서가면
선거 때 본인이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지사가 이걸 설 전에 지금 지급하겠다. 예. 이건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이 부합하는 여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전례도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정례적인 지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논란도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잠깐 좀 추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어떤 이 재난지원금 또는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하고 앞서 나갔다는 모습이 당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대선 주자 이재명 그와 관련해서 이런 모습과 당이 계속 이렇게 좀 뭔가 불협화음을 아니면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계속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전 그럴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닿으면서 이제 재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아주 그 견고한 지지층들을 모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같이 한 몸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국민적 고통의 깊이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재정 건전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인 보편적 지급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 깊이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예. 꽤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한 측면에 뭐가 있냐면 이 상황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선별적 지급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경제적 활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적 활력을 위해서는 선별 지급 플러스 알파 보편적 지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통의 깊이에 맞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보편적 지급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활력을 넣어야 된다는 절충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지사에게.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 조율만큼 저 민주당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들과 잘 따르냐 안 따르냐 문제가 계속 시기마다 논란이 되는 것 예. 같아요. 하지만 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또는 민주당과 당연히 많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선에 가까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입장들을 계속 척져서 안 되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지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가 발표를 취소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고려할 거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렴 결과들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소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하나의 패턴들이 마련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소리 내지만 그래도 당과 정부의 입장 쪽을 조금씩 수렴하는 모습. 아무튼 뭔가 타협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시네요. 다음은 이재명 경기사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사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해석하는 기사입니다. 청와대와 거리두기, 이재명 2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위에 작은 제목이죠. 이낙연 대표는 당정 실정 부메랑 맞는 사이. 여기 지지율 요즘에 좀 하락세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청와대와 거리두기 때문 아닌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당 지지층 가운데 43%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호남에서도 28%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호남은 사실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으로 통하는 곳에 여기서도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요. 이재명 지지율 발언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별거 아닙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분명히 괜찮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 아랫부분에는 이낙연 대표의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분석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진짜 승부는 4월 보궐선거 이후다. 그걸 봐야 된다. 지금은 모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청와대와 거리두기 여기에 지지율 상승세의 이유가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윤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죠. 본인의 정책 방향이 거리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후로 예. 정책적 지향점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빈집 같은 경기도는 또 매입을 해서 수리해가지고 또 뭐 활용한다 이런 창의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그 대선 때 아마 대통령 각을 세웠던 부분 때문에 청와대 네. 거리두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그런 기억이 거네요.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고 예. 결국 그 이낙연 지사가 청와대와 각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고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낙연 지사가 새로운 선명한 정책을 내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당과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굉장히 좁혀질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지사가 다가가는 형태가 아니고 예. 당의 정책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다가오는 형태로 그럼 당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배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가 저렇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당 입장에 대다수 의원들이 정책의 내용을 이재명 지사 쪽에 맞추려는 이런 행보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서 대통령과의 레임덕이 시작이 될 여지도 있다. 예. 근데 결국은 사면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면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분명히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식의 말씀하실 텐데 이낙연 지사가 여기서 뚜렷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한다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상당히 좀 더 쏠리는 이재명 지사 쪽 쏠리는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사면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명확히 밝혔어요.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선명해요. 근데 이낙연 지사는 사실은 정책적 그 변화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종부세도 인하하겠다고 선거 전에 해놓고 사실 인하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국정조사 한다 그랬다 못했고 사면도 분명히 한다 했다가 당의 반발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예. 뭐 사과할 전제 조건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런 선명하지 못한 정책들이 또 태도들이 국민들한테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선명함을 통해서 국민께 예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지율 고공행진의 비결이 있지 않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지율과 함께 이런 기사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